아빠가 60에 돌아가셨는데 32년 전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나의 굴레 같기도 하고 아킬레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3년 전, 2년 전까지 아빠 얘기 꺼내는 거 싫었고, 그 다음에 저 화가 집안이었던 거, 엄마도 작가셨고 내 동생도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저를 너무 어떤 틀 안에 가둬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작가의 길을 지금 26년 동안 첫 데뷔 23살 때 처음 전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28번의 개인전을 했는데, 나의 살아온 삶을 얘기하지 않고는 나의 작업을 얘기할 수 없겠다. 작품이 변화됐던 어떤 결정적인 축이 되었던 계기에는 제 삶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삶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31년 전에 제가 유학을 혼자 떠나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3년 동안 투병하고 가신 아빠가 이제는 안 아프셔도 되겠구나. 그래서 잘 됐다. 아빠 이제 그곳에서 평안하세요. 아빠랑 같이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혼자 타지에서 떨어져서 혼자 작업을 하는데 외롭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렵고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어떤 혼자 있다라는,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고립감,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웠고, 1년 후에 이제 디종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문화적인 게 너무 틀린 거예요. 동양에서 온,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온 제가 서양의 개방적인 문화에서 저를 지켜낸다라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나의 작업을 풀어내는데, 그게 굉장히 괴롭고 표출하고, 또 제가 좋아했던 그 당시 작가들, 민모 파라디노라고 이탈리아 작가, 바젤리츠, 이런 작품들이 고통을 이렇게 전달하면서도 그거를 거기에 침잠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로테스크하고 아픈 제 자화상들을 그렸는데, 토하거나 그 다음에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한 3년 동안 힘들게 해놨을 때 굉장히 그 어린 제 자아 속에 저를 가두어 놓고 작업으로서 표출하고 상처 내고, 그런 작업이 또 저한테 영향을 줬는지 아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파리 보자르라는 곳을 제가 입학 시험에 2번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정말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었고, 학교였고, 미술학교였고, 학교 첫 학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휴학을 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되게 파괴적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작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손도끼로 제 작업 한 500호 되는 작업을 찢어버렸어요. 절규하면서 나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그 고통들을 그림으로 표출해내고, 그 전시를 90평 전시관에서 해놓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조금 치유가 되었는지 이전의 그 괴로움들, 그리고 조금은 나이가 성숙했겠죠. 그 성숙한 나이를 지나고 갔을 때는 진정한 소통을 위한 나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이 완전 반전을 해서, 그때도 어둡지만 문자와 언어, 어떤 소통을 매개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해서 문자와 기호,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거든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불어를 구사하고 제가 안에 있는 것들을 표출을 한다고 해서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지우는 작업을 했어요. 거칠게 이렇게 정적이고 조용하게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진짜 액션, 물감을 뿌리고
덮고 지우는데 가장 유용하게 지워지는 색깔이 하얀색이었거든요. 하얀색은 순결한 색이기도 하고 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색이기도 하는데 그 하얀색으로 화면을 거칠게 쓰고 표현하고 했던 것들을 지우는 작업을 한 수년 동안 해오다가 어느 정도 달했을 때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언어와 문자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겠다 해서 색깔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색을. 그래서 색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띠 밴드가 되고요. 그 전에는 헤맸던 미로를 헤매면서 제가 색이다, 형상을 포기하기까지의 작업이 여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에 대한 편견, 오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미술가는 보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야지 좋은 작업이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수저 집안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삶이 일상이 힘들었기 때문에 더 예술에 매달렸던 점이 있었구나. 결핍에서 온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거, 작업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었던 시간과 공간이 부족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일찍 엄마가 된 거, 27살의 아이 엄마가 됐다는 거, 책임감, 아이를 육아해야 되는 일정 시간들 케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쪼개서 작업을 밤에 새벽에 했던 그런 것들이 더 의지를 불태웠던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꾸준함을 지속하는 힘. 반듯하게 자를 대고 그리냐 아니면 테이핑을 해서 반듯하게 그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인데 그런 지루한 작업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한 3분의 2, 5분의 3 정도, 4 정도 다다랐을 때 예뻐져요. 그때 그 찰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완성되어질 때. 그 마음의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게 제 작업하고 맞물렸던 것 같아요. 이 육체에 쇠약해지는 것을 뚫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서서 작업을 하거든요. 앉아서 작업을 못해요. 눕혀놓고 작업을 뺑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관절도 삐뚤어지고 목 디스크 생기고 허리 디스크 있고 플랫해지고 그 다음 기울여서 작업하기 때문에 정말 육체 노동이에요. 그 육체에 쇠약해지는 걸 뛰어넘어서 관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마지막 그림에 다다르기 위해서 견디는 것 같아요. 우아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전시 개막할 때 전시 오픈할 때 그날만 숨 놓고 전시 끝나고 내려놓으면은 또 다음 작업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저를 보시고 음악하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좋게 봐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감사하지만 또 이제 그 편견으로 그래서 네 작품이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예쁜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겪을 거 다 많이 겪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지탱해 온 거는 색이 주는 환희와 기쁨, 그 위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견뎌왔던 것 같아.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변화했던 것 같고 과거의 작업보다 지금이 더 빛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암울한 그 색을 사용했던 시기를 다 지나고 터널을 뚫고 나왔던 게 아닌가.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제가 한 10년 동안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잤던 거, 십수년 동안. 근데 작년 초에 수면제를 끊었어요. 전업작가가 됐으니까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전임교수 5년을 해봤는데 그때는 출근하기 위해서 잠을 꼬박 새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그 일정에 무리가 생기잖아요. 병이 들고 또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응급실에 몇 번씩 실려갔었거든요. 근데 전업작가가 되니까 시간에 대해서 제가 온전히 제 작업을 위해서 온전히 제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시간이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내가 한번 컨트롤 해보자. 잠이 올 때까지 작업만 하면 되지.
밤에 작업하면 되지라고 해서 정말 졸려서 눈꺼풀이 감길 때 올라가서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가 끊어지더라고요. 지금 제 마음의 풍경을 많이 살펴요. 예전에는 너무 사는 게 바빠서 버거웠기 때문에 그걸 살펴볼 힘이 없었는데, 전업작가를 하면서 단순화시키고 삶을 단순화시키고 타인한테서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를 많이 주시하면서 그 연결되는 그 지점을 제 마음의 소리, 마음의 풍경을 살펴보면서 괜찮니? 자문자답하면서 해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추상 작업이고 좀 더 내면화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의 언어로, 또 저의 언어를 통해서, 저의 작품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은 또 뭐 풍경이나 인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자기 인간 관계성 뭐 이런 것들을 푸는 작가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작품을 보는 묘미가 아닐까. 정말 제 작업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시가 안 열리는 지역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도시 위주로 큰 전시가 열어지는데 저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 작품을 그냥 스크린이나 그냥 진짜 화면을 통해서, 인터넷 화면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만 보신 거예요.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을 보셨는데 작품을 너무 진짜로 보고 싶고 갖고 싶다고 오시면서 저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 작품을 보고 힐링이 됐다, 치유를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더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사회적으로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좀 불리한 입장에 있잖아요. 특히 엄마들, 그렇잖아요. 자기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들까지 케어해야 되고, 그럼 이게 막 찍 통하는 거예요. 통해서 정말 첫마디 말보다 한 번 눈빛과 그 진정성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내 작업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정말 위안을 받으셨구나. 정말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죠. 네. 아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저한테 외국에 나가서 마음껏 작품을 해라, 그 좋은 세상에서 작업을 해라라는 동기를 심어주셨는데, 그 아빠가 같이 가자고 했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완벽한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소통하고 싶은, 소통에 대한 갈망, 완전한 이해, 통하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 작품의 하나의 프레임이 저의 모든 삶들의 궤적을 담아있는 이런 것들, 지금 예뻐 보이는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커다란 전체의 작은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통로처럼 그 너머의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소통의 염원으로 통로라는 제목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통, 영원한 소통, 완전한 소통은 무엇일까? 그건 본인에게도 한번 지금도 제가 질문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제 작업이 마지막 시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흘러서 어떤 종착역에 딱 내리게 될지 그 여정을 좀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